4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밑줄은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 단체는 어떤 단체냐? 보니까요. 김익상, 김지섭, 박재혁, 김상호 뭐 각각 다 폭탄 투척이네요. 개별 투쟁이었던 모습이죠. 그렇죠? 1919년에 설립된 이 단체의 단원으로서 의회 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는 의거를 감행하였습니다. 어떤 단체죠? 의열단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열단 하면 여러분들 뭐 이런 인물들도 있지만 여기에 또 추가를 하자면 이제 의열단을 직접 세웠던 인물 누구죠? 김원봉이죠. 김원봉. 김원봉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또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든가 식산은행에 또 폭탄을 투척했던 뭐 나석주 같은 인물들도 역시 여러분들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기 두 명은 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 그럼 이 단체에 대한 설명. 자, 1번 가겠습니다.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네, 백오인 사건 하면 여러분들 1911년도 신민회가 이제 해체되는 사건이 되겠죠. 중국 상하이에서 김구가 조직하였다. 이건 한인 애국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인 애국단에는 대표적인 인물 하면은 이봉창, 윤봉길이 있습니다. 3번 조선혁명선언을 행동지침으로 삼았다. 이거 맞습니다. 이게 바로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자, 조선혁명선언, 그렇죠? 폭력투쟁을 통한 우리가 독립의 어떤 쟁취, 이걸 누가 주장했었냐면 신채호 선생이에요. 신채호 선생. 신채호 선생이 이 조선혁명선언을 바로 김원봉에게, 이 의열단이 이끌어왔던 김원봉에게 넘겨주게 되는 거죠. 이걸 행동지침으로 삼아라 그랬죠. 자, 신채호 선생입니다. 4번 파리강화 회의에 김교식을 대표로 파견했다. 이거 신한청년당입니다. 신한청년당이라고 해도 되고요. 나중에 신한청년단 소속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가 되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죠.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자, 5번 중국 국왕의 쌍성보 전투에 청 정권을 이뤘다. 쌍성보 전투하면 한국 독립군, 예, 한국 독립군이라고. 쌍성보 대전자령이죠. 네, 대전자령 전투.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누굽니까? 대표적인 인물. 지청천이 되겠죠. 지청천. 자, 그래서 정답은요. 네, 3번이 되겠습니다. 42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 보시면요. 글의 끝부분에 독립선언서가 있답니다. 독립의지를 알리기 위한 공약 3장과 33원의 이름이 있답니다. 33인. 자, 33원의 민족운동가 이거 공약 3장이라고 나왔죠. 공약 3장.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비폭력, 질서 정연하게 만세운동을 벌이자.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 공약 3장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서 정연하게 이렇게 외치고 33인 같은 경우는 이제 태화관에서, 그렇죠. 태화관에서 이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는 일본 경찰에 전화해갖고는 스스로 잡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 독립선언서를 외쳐서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하게 되시죠. 예.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운동? 예, 3.1운동. 3.1 만세운동이죠. 그렇죠? 고종의 인산일에 이 3.1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옳은 것을 고르시면요. 순종황제 인산일에 일어났다? 이건 60만세 운동입니다. 1926년도 60만세 운동이 되겠죠. 자, 중천 개편을 통한 의회 설립. 자, 의회 설립 나오면 뭐죠? 예, 독립협회입니다. 자, 그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자, 바로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예, 정답. 3.1 운동 이후에 어떤 결과, 영향의 모습,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거 국채보상 운동입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나라비 1,400만 원 갚자. 자, 일본 남학생의 조선 여학생 희롱 사건, 그렇죠? 댕기머리 잡아댈 건, 이거 뭐죠? 광주 학생 항일 운동. 1929년도입니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난 11월 3일을 이제 를 뭐라고 하냐? 지금도 학생의 날이라고 하고 있죠. 학생의 날. 예. 자, 42번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43번 가겠습니다. 가해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은, 자, 인물입니다. 자, 여러분 찾아내시면 됩니다. 땡땡의 대한독립군, 최진동의 군무도덕부군, 이 여답부대가 편성하여 봉오동 나왔습니다. 봉오동. 자, 봉오동. 이게 끝났네요. 예. 야산에서 매복하고 있다 일본군을 기습하여 커다란 전과를 올렸다.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군은 전사 157명, 중상 200명, 경상 100명보다 큰 피해를 입은 반면 독립군은 전사 4명, 중상 2명의 가벼운 피해를 그쳤다고 한다. 봉오동 전투, 그 이후에 이제 청산리 전투가 더 벌어지게 되죠. 봉오동 전투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인물 누구죠?
이 인물이죠. 홍범도. 그렇죠. 홍범도. 자, 정답 4번인데요. 김전희 장군 같은 청산리 전투에 혁혁항공을 세웠었고요. 이동희 같은 인물은 우리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를 지냈던 분이고요. 이범석 같은 분은 대한광복군의 또 지휘관으로 활동하셨던 분이 되겠고요. 지청천 같은 경우는 한국 독립군, 아까 보셨죠? 쌍성보 전투, 대전장군 전투, 한국 독립군을 이끌었다가 차후에 40년대 한국 광복군의 총사령관으로 또 이제 들어가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4번 밑줄근 이 섬에 대한 대한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딱 보니까 나오네요. 정답.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예, 외로운 섬 하나. 그렇죠? 80.4km 지점에 있고 동도와 서도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져 있대. 신라 지정할 때 이사부 장군이 우상국을 정벌한 이후에 우리 땅에 속했지. 그렇죠? 우상국. 울릉도가 되겠네요. 아, 울릉도 아니고 예, 여기도 우상국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독도. 예, 독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독도는 우리 땅이죠. 네, 독도. 독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면 1번 하멜 일행이 표류하여 도착했다. 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예, 제주도. 하멜 하면은 여러분 제주도죠. 예. 신미하고 때 미군의 공격을 받았던 곳? 예, 강화도예요. 예, 강화도. 정약전이 자산 오보를 저술한 곳이다. 이건 흑산도. 예, 흑산도가 되겠습니다. 흑산도. 홍어로 유명한 데죠. 예. 러시아 견제를 구실로 영국군이 불법 점령했다. 러시아가 거문도 사건이죠. 거문도입니다. 거문도. 남해 있는 거문도. 이거 다 아니에요. 러일 전쟁 때 일본이 불법적으로 자국 영토로 편입하였다. 그렇죠? 이때 일본이 한 거는 자국 영토로 편입한 거죠. 예, 이건 그러면서 자기네 영토라고 하는데 원래대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 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땅이에요. 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5번 가겠습니다. 가나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27년 2월에 생겼고요. 강령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단결을 공고했는데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아유, 딱 보이네요. 신간해입니다. 신간해가 되겠고요. 착용 시기가 비슷합니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법률적 일체 철폐, 부인 노동의 임금 차별 철폐. 여자들이네요. 부인, 여성 나오니까요. 자, 신간해 자매 단체가 있습니다. 뭡니까? 근우회가 되겠네요. 딱 나옵니다. 딱 나와요. 예, 사이즈 나옵니다. 예, 이렇게 신간의 근우에 나옵니다. 자, 신간의 근우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기관지로 근우를 발견했다? 이 가가 아니고 나죠, 나. 예, 아니고요.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벌였다. 예, 이건 대한자강회입니다. 대한자강회. 대한자강회 1906년도죠. 그렇죠? 강제 퇴위 반대 운동. 그렇죠? 예, 그러다 결국 해산이 되죠. 자, 초대회장으로 이상제를 선출했다. 자, 초대회장으로 이상제 선출했다. 이거 신민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민회. 신간회가 아니고 신민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나는 군대니까 아니죠. 독립군 양성을 위해 신흥 강습소를 설립했다. 이것도 신민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가나는 사회주의 계열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이 연대하여 조직하였다. 그렇죠?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 그 중에서도 비타협적. 선생님 타협적 민족주의는 뭐냐요? 우리가 흔히 자치론자라고 하죠. 자치론자들. 그렇죠? 20년대 가면요. 민족주의자들도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절대 독립을 외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한쪽은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아무리 독립운동을 해봤자 이제 소용없어. 일본의 식민지 이 현실을 우리가 수용을 하고 그 안에서 자치를 하자라고 하는 자치론자들. 우리가 흔히 친일파로 이제 빠지는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결국 또 사회주의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일제의 어떤 통치, 일본의 어떤 그런 견제가 심해지면서 결국은 두 단체가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협력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게 바로 신간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간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예, 5번이 정답이 되겠죠. 46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광복 이후의 한국 경제에 대한 모습이네요. 50년대 농지개혁, 60년대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77년도에 그렇죠? 100억 달러 최초 달성, 80년대 3조 호황, 그렇죠? 저금리, 저달러, 그 다음에 저유가. 이런 3조 호황으로 인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모습들. 자, 그럼 90년대는 뭐가 있을까? 자, 보겠습니다. 자, 종합제철. 우리가 포항제철. 지금 포스코의 전신이죠. 포항제철. 이거 1970년이에요. 예, 70년. 그렇죠? 경부고속철도. 경부고속철도라고 한다면 이건 뭐 고속철도. KTX. KTX 같은 경우 2004년도죠. 2004년도. 그렇죠? 90년대라기보다 2004년도입니다. 자,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 이거 한미자유협정 얼마 안 됐으면 FTA. 이거 2009년도죠. 2009년도. 2008, 9년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이게 1996년도. 바로 이 김영삼 정부 때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원조물질을 기반으로 한 300산업. 그렇죠? 설탕, 밀가루, 그 다음에 뭐
면 해갖고요. 그 다음에 이런 300산업 중심의 산업 발달, 이게 1950년대예요. 1950년대. 1950년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7번,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유엔 한국임시연단의 입국을 북측이 거부하자. 어제 유엔에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 총선거를 실시하도록 결의했다던군. 남한만이 단독 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남과 북의 분단 가능성이 커질까봐 걱정이야. 두 청년이 지금 현재 남북 분단을 걱정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 자, 광복 이후가 되면요,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그렇죠? 우리나라 많은 건국준비위원회가 이제 발족을 하죠. 거기서 광복 이후에 대비하는데, 이때 이제 미군이, 미군정이 들어옵니다.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모든 단체의 불인정, 모든 단체를 불인정. 뭐 이건 당연히 불인정이고 임시정부 다 불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친일파, 이 미군정을 통해서 뭔가 나라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되니까 친일파들, 관료들, 경찰들 다시 끌어모읍니다. 끌어모으면서 이제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와중에 모스크바에서는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열리죠. 삼국 외상들이 모여가지고 삼상 회의가 열립니다. 열려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한반도 문제, 바로 이 한국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래서 나눈 게 뭐냐면 신탁 통치하자. 최장 5년 해갖고 나누어서 한국이 안정될 때까지 통치를 하겠다. 거기에 이제 이 신탁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자, 일단은 신탁 통치를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들의 자치권을 줘야 되니까 임시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자, 그럼 임시정부를 어떤 식으로 수립할 것인가 두고는 미국과 소련에 만나갖고 얘기 좀 하자. 미소공동위원회. 요 세 가지 사항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신탁 통치라는 것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 이제 이게 전해지면서 반발이 엄청 심하죠. 반발이 심하지만 또 찬성하는 쪽도 있었고요. 그렇죠. 거의 반탁이었다가 나중에 소련의 지령을 받은 좌익 쪽에서 찬탁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좌우익의 대립이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좌익과 우익의 어떤 그 대립 심한 속에서 이승만이 그때 이제 정읍 발언을 하죠. 남한만이라도 선거가 가능한 남한만이라도 이게 총선거를 하는 게 낫다라고 하자 또 여기에 대한 반발로 여운형과 김규식이 중심이 돼서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 운동을 펼쳐나갑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싸우지 말고 합작해서 하자, 해결해 나가자. 하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고 여운형이 죽으면서 좌우합작 운동도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이 이 한반도 문제가 이제 상당히 한반도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복잡하게 전개가 되자, 야, 이거 그러면 유엔에도 넘겨야겠다. 유엔에 넘겨야겠다 하는데, 유엔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남북한 총선거를 했는데 북한 쪽에서 거부를 합니다. 남북한 총선거 하게 되면 인구수가 많은 남쪽에서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총선거를 해서 임시위원단들, 그쵸? 유엔 임시위원단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소련 측에서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이제 북쪽은 안 되겠구나.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나 총선거 하자. 그렇게 되니까 그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바로 정답이 1번에 나와 있습니다. 평양에서 남북 협상이 열립니다. 김구와 김규식이 이제 북한으로 가서 이제 김일성하고 대담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러면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또 나눠지면 안 되지 않냐. 근데 이미 벌써 사실상 남북 협상이라고 하지만 이미 그쪽 북쪽에서는 이제 협상의 어떤 의도가 없었던 거죠. 너네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결국은 성공적으로 끝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가 열리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서울에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린 건요, 이거는 이제 모스크바 삼상회의 이후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전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승만 정업 발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전이었고요. 삼국 외무장관의 회의에서 신탁 통제 제안됐다, 역시 이전이었고요. 여운형이 중심이 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던 광복 바로 직후가 되기 때문에 아니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8목에서는 다음 답사가 이루어진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답사 지역 보겠습니다. 견훤의 후백제 건국과 완산주, 거순과 태조 이성계. 자, 윤지춘과 천주교 박해, 동학농민군의 화약 체결. 자, 여러분들 세 번째 건 잘 모르더라도 완산주, 태조 이성계, 그쵸? 화약, 이거 뭐 어디입니까? 전주에 전주. 전주입니다. 전주 이씨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전주 화약. 자, 정답이 바로 나왔네요. 어디입니까? 나가 되겠네. 정답 2번.
쉽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49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4.13 호원 조치 후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다. 4.13 호원 조치. 자, 요 4.13 호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건 호원이라고 하면 헌법을 수호한다라는 거예요. 되게 좋은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당시 전두환이 7년 단임제, 그것도 간선, 체육관 선거를 계속해서 그 헌법으로 만들었습니다. 7년 단임, 대통령 선거를 7년 단임제로 하는데, 한 번만 할 수 있게 하는데, 이거를 이제 국민들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체육관 선거죠. 전두환도 바로 이 체육관 선거를 통해서 이제 대통령직에 올랐거든요. 그때 이제 자기네들 군대 딱 보유하면서, 그렇죠? 압박을 하는 거죠. 그걸 계속 지켜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기의 같은 민정당 소속이었던 자기 친구였던 노태우에게 이거를 물려주겠다라는 심산으로 호원 조치를 하게 되니까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들이 많이 전국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뭡니까? 대통령 직선제. 직선제 개헌해라. 국민들이 직접 뽑을 수 있게 해라. 계속 언제까지 군인들만 정치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독재 체제로 나갈 것이냐라는 거죠. 자, 이후에 되자 이제 6.29 선언이 발표가 됩니다. 당시 이제 민정당의 대표였던 노태우가 6.29 선언을 통해서 5년 단임의 직선제 개헌, 직선제로 개헌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6.29 선언입니다. 1987년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발췌 개헌안. 이거 이승만 정부 때죠. 그렇죠. 이승만 정부 때. 발췌 개헌. 3.15 부정선거 관련자를 처벌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련자 처벌하기로 했던 거. 이거는 이제 장면 내각 때 이제 3.15 부정선거자 처벌하기로 했는데 이게 제대로 시행이 안 돼가지고요. 이건 이제 박정희 정부 때, 그렇죠. 군정 시절에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직선제. 지금 5년 단임의 어떤 직선제. 지금의 모습이 이 당시에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언제죠? 역시 이승만 정부 때 재헌국회죠. 재헌국회. 재헌국회의 어떤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요거는 언제냐면요.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참여정부 때의 모습이죠. 노무현 정부 때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0번 가겠습니다. 통일 노력으로. 자, 남북 관계 모습들, 각 정부별 통일 노력의 모습들,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매번 나옵니다. 자, 김영삼 정부 때는요, 남북 정상회담을 합의를 봤지만, 이제 당시에 이제 1994년도에, 북한 주석이었던 김일성이 죽으면서 결국 열리지 못했죠. 김대중 정부 때 남북 정상회담 6.15 공동선언이 또 이루어지고요. 개성공단 설치가 합의되고요. 노무현 정부 때 2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금강산 육로관광.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금강산 관광하면 딱 떠오르시는 게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 그때 이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는데 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 빼갖고 하면은 맞는 내용인데요. 요거 빼면 이거 당연히 김대중 정부의 어떤 모습이죠. 근데 육로 관광, 그쵸? 요거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정답 1번이에요. 그러면 이 김대중 정부 때 관광은요, 금강산, 해로 관광이에요.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맨날 거기 관광받던 도시가 뭐 동해죠, 동해안. 그쵸? 동해안, 속초항. 그쵸? 이쪽으로 해서 이제 가는 거지 않습니까? 해로 관광 시작이고, 노무현 정부 때는 금강산, 육로 관광이 이때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육로. 그렇죠?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남북조절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거 언제냐면요.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박정희 정부 때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를 하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이제 남북조절위원회를 두었고요. 남북 기본합의서라 나온다면 노태우 정부 때의 모습이고요. 7.4 남북 공동성명 이거 언제죠? 예,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자, 그리고 1차 남북 적십자 회담은요, 이것도 역시 박정희 정부 때의 모습입니다. 자,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가 되고 그 다음 달에 이제 1차 남북 적십자 회담이 개최가 됩니다. 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 7.4강 남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를 또 설치하게 됐죠. 박정희 정부 때의 모습들 여러분들 또 체크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50번의 정답은요, 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우리 28회,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중급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해설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딱 한 가지만 전달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요, 기본적인 내용, 반드시 기본적인 개념들 정리하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통과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한다면요. 기본에 충실하는 겁니다. 예, 기본에 충실하시기를 꼭 바랍니다. 그 기본이라고 하는 건 역시 첫 번째가 개념 정리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기출문제 분석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여러분들 이 두 가지는 실행하고 가셔야지 여러분들 좋은 결과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28회 기출문제 중급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